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전 실습에서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정해진 글을 카톡방에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채팅방에 입력할 글을 수정하려면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에디트 컨트롤과 명령을 수행할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버튼 컨트롤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자를 바로 카톡방에 쓸 수 있도록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그 제 블로그에서 대화 상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실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제 블로그에서 김성엽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이야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윈도우에 대해서 배워봅시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 글에 보면 이제 대화 상자를 사용하고 대화 상자에서 프로그램을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에디트 간의 그 에디트 컨트롤이 뭔지를 아시죠? 에디트 컨트롤은 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이런 것 이게 대화 상자고요. 결국 이런 것을 대화 상자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창,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숫자나 문자를 입력받는 컨트롤을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확인 창, 이 확인이나 취소되어 있는 이놈이 버튼 컨트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저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대화 상자를 어떻게 써야 되고, 대화 상자에서 종류 버튼을 어떻게 만들고, 에디트 컨트롤을 어떻게 사용하고, 뭐 리스트 박스는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지금 이 실습을 하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것이 대화 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지금 메인 윈도우에서 바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방법으로 버튼이나 에디트 컨트롤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유사하게 내용이 유사하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실습하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쭉 이 내용을 먼저 봤던 분들이면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 아직 이 부분까지 진도가 혼자 공부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굳이 이 부분을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실습을 계속 해나가면서 결국 이 부분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다시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원리적으로 이해는 못 하실 거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게 될 텐데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에디트 컨트롤이나 버튼 컨트롤을 내 윈도우에 만들기 전에요. 일단 먼저 소스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 코드가 사실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단톡방을 찾는 그죠? 카톡방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찾은 그 단톡방에다가 문자를 내가 원하는 채팅글을 보내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단톡방을 찾는 것은 사용자가 창을 닫기 전까지 즉 카톡방을 닫기 전까지는 계속 카톡방이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찾는 작업을 매번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지만 채팅글을 보내는 거 매번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작업이 한 번에 이렇게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쓰도록 일단 코드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카톡방을 찾는 아이고, 그 카톡방을 찾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것 중에 이 코드가 그 카톡방을 찾는 코드니까 그죠? 여기 찾는 코드니까 이 코드를 저는 가져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져오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 변수로 하면 이 함수가 끝나면 이 지역 변수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기껏 찾아놓고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기껏 찾아놓고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값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적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G는 글로벌의 약자고요. H는 핸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 구분을 해서
그 접두어로 GH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뭐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제 스타일을 배우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한 버그를 만든다거나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좋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두 개 핸들은 하나는 그 카톡방 윈도우 핸들을 저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카톡방에 있는 에디트 컨트롤의 핸들을 저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저장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놈이 그죠? GH톡 윈도우가 파인드 윈도우 이거 대신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들어가야 되고 그럼 파인드 윈도우가 이제 다 바뀌겠죠?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역 변수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에디트 윈도우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 단톡방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해서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걸 이 함수를 호출해서 만약에 단톡방을 하나 찾았으면 여기에는 그 카톡방에 핸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카톡방에 있는 그 에디트 컨트롤의 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톡방을 찾은 경우 반복을 중단한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럼 요건 이제 톡 윈도우를 쓰게 되면 이제 파인드 톡 윈도우를 쓰게 되면 이제 실행되어 있는 단톡방을 찾아서 그 핸들을 얻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팅글을 보내는 글, 이거 이제 채팅글을 보내는 함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send chat dat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보내도록 할 겁니다. 보내도록 할 건데 지금 아직 뭐 만들어진 게 없어서 여기 있는 글만 가지고 그냥 고정해서 쓰면 그죠? 먼저 이 톡 윈도우를 찾지 못했다면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단톡방을 찾지 못한 상황, 뭐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톡방이 실행되어 있지 않거나 해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쓰기 전에 이렇게 너리면 그죠? 너리면 무슨 말이에요? 못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그죠? 이게 너리면 못 찾았다는 뜻이니까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럼 찾았다면 에디트 윈도우도 찾았을 테니까 둘이 같이 업데이트 되니까요. 같이 업데이트 되지 않겠군요. 이걸 해놓으면 겠습니다. 그죠? 이걸 내서 찾았다면 그죠? 찾았다면 그 에디터 윈도우를 갖고 있을게요. 그냥 이게 더 얘는 쓰레기 값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찾았을 때 그죠? 찾았을 때 가지고 있는 이 값이 더 낫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그 단톡방을 찾고 여기서는 거기에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작업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 코드가 이렇게 같이 뭉쳐 있던 코드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위에 것은 찾고 그저 밑에 것은 전송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를 찾고 보낸다라는 게 명확하게 함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도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했던 코드를 여기까지 정리하는 연습을 실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일단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하는지.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똑같죠?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저번 실습했던 거랑 똑같이 잘 동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실행했던 윈도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먼저 에디트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화 상자에서는 그 도구 상자에서 그냥 끌어다가 바로 에디트 컨트롤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대화 상자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에디트 컨트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윈도우가 이 윈도우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 윈도우가 만들어진 직후에 에디트 컨트롤을 또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다가 윈도우가 메인 윈도우가 파괴될 때 같이 파괴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윈도우를 만들면 그 윈도우가 그 만들어졌다 이제 네가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시점이 wn create라는 메시지라고 했죠. 밑으로 안 빠지게 이렇게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윈도우가 만들어진 시점에 에디트 컨트롤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에디트 컨트롤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네, 제가 다 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크리에이트 윈도우로 만들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윈도우라는 함수를 쓰면 크리에이트 윈도우 ex라는 함수를 썼는데 ex를 쓰셔도 되고 그냥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써도 되는데 ex를 쓰면 좋은 게 윈도우의 확장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구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ex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이제 ex 클라이언트 엣지라는 그 속성을 확장 속성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를 안 쓰시면 요 인자를 못 쓰고요. ex를 쓰면 요 인자를 하나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기본 속성이 있고 확장 속성이 있는데 확장 속성이 어떤 거 있냐면 뭐 그 윈도우를 좀 이렇게 3D 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좀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하거나 안 튀어나 보이게 하거나 이런 속성을 같이 부여할 수 있는 게 윈도우 EX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에디트 컨트롤 쓸 거기 때문에 에디트 컨트롤이 윈도우 클래스가 에디트예요. 에디트. 그래서 윈도우 클래스에다가 에디트라고 적으면 내가 만드는 윈도우가 에디트 컨트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디트 컨트롤에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한 글을 적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hild, visible, border, auto, h 스크롤, 수평 스크롤이 자동되게 그렇게 네 가지 속성을 강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 303, 532, 28에다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되고요. 얘가 폭과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는 이 에디트 컨트롤은 지금 이 윈도우 우리가 쓰는 메인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로 선언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만들어질 윈도우의 부모 윈도우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의 부모 윈도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메인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인 윈도우 핸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H 메뉴로 캐스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값은 뭐 메뉴하고 상관이 없고요. 현재 내가 에디트 컨트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에디트 컨트롤을 우리가 자식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자식 윈도우가 메인 윈도우에 한 개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개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에디트 컨트롤들을 구분하게 그러니까 그 자식 윈도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유값을 부여하는데 그걸 우리가 컨트롤 아이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25002번을 제가 임의로 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딴 번호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25002번을 줬는데 나중에 이 25002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컨트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디예요, 아이디. 어떤 윈도우가 자식 윈도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식 윈도우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용도로 쓸 id이고 정수값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인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디트 컨트롤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그 값을 지역 변수로 받으면 나중에 당연히 여기서 사라져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디트 컨트롤도 윈도우니까 이렇게 전입 변수로 하나 받아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그죠? 자기가 채팅을 입력할 에디트 컨트롤의 핸들을 저장하는 변수로 만들었고요. gh 챗 에디트라고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럼 이놈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윈도우가 파괴되기 전에 그죠? 윈도우가 파괴되기 전에 내가 만든 그 에디트 컨트롤을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estroy
내가 만든 윈도우가 gh 아니죠, gh 챗 윈도우죠. 챗 에디트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만들고 삭제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실행해 보면요. 아이고 너무 밑에다 만들어졌네요. 지금 제가 좌표를 좀 안 바꿔서 그렇네요. 제가 여기 이 좌표가 제가 테스트했던 좌표인데 여기 우리가 만들 윈도우 좌표가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좌표를 제가 좀 수정할게요. 50,50은 그대로고요. 640에 좌표 계산은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 뒤에 실습에서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고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하단에, 그죠? 윈도우 하단에 이렇게 에디트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에디트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지금 리사이즈를 하면 또 이렇게 또 윈도우가 또 엉망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윈도우 사이즈를 고정해 놓고 사용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리사이즈를 못하게 막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 때 보면 이 오버랩드 윈도우를 쓰면 여기 보시죠. 디파인 된 거 보시면 막 여러 가지 속성을 합해 놓은 게 오버랩디드 윈도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WS 딕프레임 같은 스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사이즈가 걸리고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성을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 이제 여러 개의 속성을 합쳐 놓은 이 WS 언더바 오버랩디드 윈도우를 쓰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WS 직접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WS 그 오버랩까지는 똑같은데요. 오버랩디드 윈도우 말고 오버랩드가 있거든요. 오버랩드는 그 오버랩디드 윈도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거 그 만드는데 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블로깅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캡션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타이틀 윈도우 타이틀 있죠. 그건 있어야 되니까 쓰고, 그 다음에 WS 시스템 메뉴 X 버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직접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면 보이는 건 비슷하게 보여요. 최대화 상자 없어졌고요. X 버튼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리사이즈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윈도우를 사용자가 바꾸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오버랩디드 윈도우를 지우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강제로 명시를 하시면 저렇게 고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디트 컨트롤을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었고요. 직접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성을 써서, 그러니까 대화 상자가 아니더라도 에디트 컨트롤을 크리에이트 윈도우 EX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그 EX 안 썼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썼을 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좀 이렇게 안에 약간 3차원 효과처럼 이렇게 들어가 보이죠? 근데 이걸 EX를 빼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빼버리면 얘 이렇게 플랫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만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더 좋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픽도 좋아졌는데 효과적으로 좀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윈도우 써서 그냥 확장 속성 없이 쓰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확장 속성을 만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적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적고 이 멘트를 단톡방에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으려면 내가 지금 이 적는 거 하고 이 보내는 건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보내기가 내가 적으면서 막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다 적고 나서 지금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단톡방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싶어 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취소 있는 이것들 버튼이라고 하는데 여기 옆에다가 전송 버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적고 전송을 누르면 그 내용이 이제 단톡방에 쓰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여졌겠죠? 왜냐면 이거 자꾸 L 버튼 나오면 계속 눌렀네요 제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없애버릴게요. 이건 이제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헷갈리니까 없애버리고요. L 버튼 나오면 이제 안 쓸 겁니다. 버튼을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을 만들려면 일단 버튼을 저장할 수 있는 핸들을 먼저 하나 선언할게요.
샌드 버튼이라고 그 핸들을 그죠? 이 GH 샌드 버튼이라고 핸들 하나 먼저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디트 컨트롤 만든 이 밑에다가 어, 버튼 컨트롤 만드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가져올게요. 다 적으려면 길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버튼 이거 똑같아. 얘는 EX 적어도 얘는 안 적었잖아요. 그죠? 예, 안 적었는데 버튼은 그 후지 안 해도 원래 기본 효과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한 거고요. EX 쓰셔서 확장 속성 중에 자기가 원하는 속성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도움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확장 속성이 없으니까 바로 윈도우 클래스가 먼저 오죠. 그 버튼 컨트롤의 윈도우 클래스는 이 버튼이고요. 버튼 영어로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여기서는 전송이라고 적은 건 버튼 컨트롤은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 전송이라고 글자를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송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속성 자식 윈도우이고 눈에 보일 것이며 디폴트 푸시 버튼 그러니까 디폴트로 선택되어져 있는 누르는 그 푸시 다운 버튼 형태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 WS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BS나 여기에 ES 돼 있죠. 이거 에디트 스타일 얘는 버튼 스타일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 좌표에다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시작점이고 얘가 폭과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에 자식 윈도우로 버튼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5003번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이 윈도우에 자식 윈도우가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 윈도우는 컨트롤 아이디가 25002번이고 이 윈도우는 컨트롤 아이디가 25003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그냥 정해주면 되고요. 정해진 구분값은 내가 어떤 값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25003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다른 값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도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실행시키기 전에 이 버튼도 윈도우가 없어질 때 같이 없애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가 시작되면서 버튼과 에디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에디트 컨트롤 있고 전송 버튼이 보이시죠? 그죠? 여기다가 뭐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송을 누르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이 그 단톡방으로 이제 쓰여지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WN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WN 커맨드라는 메시지는 맨 밑에다 적을게요. 그 컨트롤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고요. 뭐 메뉴도 똑같습니다. 윈도우의 메뉴 항목을 클릭해도 똑같이 WN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문자를 읽어와서 보낼 거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WN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명령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눌러졌는지 뭐 컨트롤 여러 개니까 뭐 나중에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WN 커맨드 발생했다고 이 버튼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눌러졌을 때 이게 진짜 버튼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WN 커맨드에 그 W8란 메시지 보면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여기 W8함과 L8함이 추가로 오는데 이 W8함의 하위 16비트에 뭐가 있냐면 현재 이 WN 커맨드를 발생시킨 그 컨트롤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f에서 그 하위 16비트 얻는 방법은 이렇게 로워드 같은 매크로 함수 쓰시면 되고요. W8함 이렇게 적으시면 지금 W8함이라는 이 32비트 정수의 그 16비트 하위 16비트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값이 버튼을 누른 거니까 25003번인지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현재 WN 커맨드 누가 누가 컨트롤을 눌렀는데 이 컨트롤의 아이디가 25003번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5003번이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채팅 보내려고 한 요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눌러봤자 안 될 겁니다. 왜냐면 GH 에디트 윈도우 이 값이 지금 안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 함수를 호출해야 찾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한 적이 지금 없죠. 아까 L 버튼 다운을 지웠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다가 버튼을 만든 직후에 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단톡방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바로 단톡방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파인드 토크 윈도우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샌드 채트 데이터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그 에디트 컨트롤에서 읽어오는 코드가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 무조건 이 글이 나가긴 할 겁니다.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누르는 건 없어졌어요. 왜냐면 L 버튼 다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가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정해진 게 가는 건 똑같지만 이전에는 L 버튼 다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내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전송 버튼을 눌러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고정되어 있죠. 계속 이 말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적은 말을 전송 눌렀을 때 보낼 수 있도록 코드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코드를 보내려면 먼저 그 에디트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요 있죠, 채트 에디트에 있는 사용자가 쓴 글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오려면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유니코드거든요. 그래서 str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get window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get text, set text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좀 더 편한 함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다 gh chat edit 라고 하시면, 그죠? 하고 str 128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금 이 에디트 컨트롤에 적은 글을, 그죠? 적은 글을 이 str 변수에 최대 128 크기만큼 복사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8보다 적으면 그 적은 만큼만 가져오고 128보다 더 크면 128까지만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에디트 컨트롤에 적은 글이 여기 들어간 게, 여기 적은 글이 요 str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고정됐던 거를 그냥 여기다 str로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고정됐던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게 나가는, 전송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 아까는 그냥 누르면 그냥 글이 정해진 게 나갔는데 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단톡방을 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 적으시면 이제 글을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예제를 더 기능을 넣어서 업그레이드 할 건데 너무 빨리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짧게 잘라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번 실습은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 내용에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 윈도우를 만드는 것들이죠. 컨트롤을 만드는 것들, 에디트 컨트롤이나 버튼 컨트롤. 지금까지 설명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실 텐데 이것들을 만드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사실 카톡 보내는 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네, 컨트롤에서 읽어서 보내는 것만 바뀌었잖아요. 함수 정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실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